안녕하십니까. 피부암 환자 교육을 맡게 된 7조 정성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동영상을 통해 피부암 발생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신체에서 가장 큰 기관이다. 피부는 신체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체온과 유체를 조절하는 등 많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피부는 기본적으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피는 피부의 외층으로 기저세포 및 평편세포가 포함되어 있다. 멜라닌 역시 표피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색소를 함유한 세포로서 햇빛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의 진피층을 보호하고 피부가 황갈색으로 타는 것을 허용한다. 표피 아래의 진피에는 혈관, 결합조직, 모낭과 땀샘이 있다. 피하층은 피부에서 가장 깊은 층으로 지방세포와 콜라겐이 포함되어 있다. 피부암은 비정상 세포가 피부층에서 성장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영향받은 세포 유형에 따라 피부암은 일반적으로 3가지 형태로 구별된다. 기저세포암은 피부암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이런 유형의 피부암은 일반적으로 퍼지지는 않지만 치료를 필요로 한다. 기저세포암은 주로 햇빛에 노출된 피부 부위에서 발생한다. 편평세포암은 표피의 중간층에서 발생한다. 이런 유형의 암은 확산될 수 있으며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악성 흑색종으로 불리는 멜라닌 세포의 비정상적인 성장은 피부암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형태이다. 흑색종은 다른 장기나 조직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피부암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유형의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빈번한 햇빛 노출과 일광 화상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암 발생 위험이 높다. 잘 보셨죠? 기저세포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세포암의 경우는 표피의 취하층인 최저층이나 모낭 등을 구성하는 세포가 악성화된 종양입니다. 각질 형성 세포나 모낭, 에크린 한선 등의 피부 부속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비흑색종 피부암이며 국소적으로 침륜하고 전이가 드문 악성 종양입니다.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발병 부위 같은 경우는 얼굴에 85% 정도 발생하게 되고 손바닥 발바닥에는 거의 생기지 않고 점막에서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편평상피암의 경우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로부터 유래된 악성 종양으로 태양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됐을 때 발생하게 되거나 만성 염증성 질환이나 흉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거나 비소로 의해서 유발되게 되거나 드노보 편평상피 세포암이나 사마귀양 암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기나 화상 흉터 부위에서 발생된 바 있고 얼굴에서 많이 생성되고 하지에서도 5분의 1가량, 흉터에서도 발생되게 됩니다. 악성 흑색종 같은 경우는 표피의 멜라닌 색소 형성세포에서 만들어진 색소 침착압입니다.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위 같은 경우는 어느 부위나 발생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동양인에는 손바닥, 발바닥, 손톱 밑 같은 말단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드물긴 하지만 점막에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햇빛이 그 원인이 되고요. DNA에 손상을 입혀서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인 비소와 바이러스 감염 또한 이의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점이 있는데 이 점 같은 경우 없는 게 발생하게 되거나 기존에 있던 점들이 비대칭이거나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거나 색을 띠거나 자라던가 부풀거나 불규칙한 경우 이와 같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시면 양성과 악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낫지 않는 상처 또는 퍼지는 반점, 발적과 붓기 또는 해당 부위의 민감함과 통증이 있을 때 또는 가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경우 피부암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생검을 하게 되는데요. 생검의 방법에 따라서 펀치 생검, 면도 생검, 절제 생검 등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정밀 검사 같은 경우는 종양의 침륜 정도를 확인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 CT, MRI, 펫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쓸 방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되어 있는데 조직검사 이후에 국소 원격 전이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이 여부에 따라서 전이가 되면 항암요법, 후 경과관찰,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 림프절 건이검사를 했을 때 전이 여부에 따라서 피부암 제거 수술만 할 건지 림프 제거 수술도 할 건지를 확인한 뒤에 면역요법 후 경과관찰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모주 수술이라고 1cm 미만의 종양이 효과적이고 다른 치료법보다 흉터가 적게 남는 장점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항암 화합요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암이 진행된 이후에 실시되고요.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수술하기 적합하지 않게 광범위하게 병변이 퍼졌던가 수술을 원치 않는 경우 이렇게 해당하게 되고 면역 제제가 악성 흑색종 발병 기전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역요법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역동 치료 같은 경우는 광과민성 물질을 도포한 이후에 목표 조직이 축적되고 가시광선을 조사해서 그 피부암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국소도포 치료 같은 경우는 FOU 크림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A, B, C, D, E 방법을 보시면 되고요. 예방을 위해서 태양 노출을 피해야겠고요. 의류를 착용해야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했을 때 SPF 30 이상으로 제품 용법대로 2시간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피부 검진을 실시해야 되시는데 20에서 40대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매달 하셔야 되고 평소에 충분히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여러가지 염증 물질 조절을 할 수 있고 항산화 물질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을 미국 암협회에서 제공하고 있었고요. 자가감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ABCDE를 글자로 표현한 거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호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간호를 해야 되는데 간호하는 방법은 동결된 조직이 녹으면서 1, 2일 동안 출혈성 물집이 나타나게 되는데 과산화수소로 드레싱 해주시고 항생제를 투약에 맞게 처방에 맞게 투약을 하셔야 되고요. 동일하게 소파수와 전기수 같은 경우도 항생제와 드레싱 하셔야 되고 필요한 경우 패드를 주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FOU 크림 사용했을 때는 진물, 딱지, 미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리적 위안과 스테로이드 처방이 생겼을 때 잘 설명하셔서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적용하는 경우는 기저세포암이 깊게 침투한 눈 환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인한 감염 위험성과 물리적 화학 피부 손상과 수술 후 회복 지연 등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적절하게 심리적인 것들 확인하셔야 되고 수술 후 출혈과 HCT 검사 하셔야 되고 약물을 잘 투약할 수 있도록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상처 치유 상태를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피부 간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2번 이상 보습제를 바르고 이온수를 1, 2일 동안 한 1일마다 가볍게 샤워만 하시고 습도는 30에서 40% 그리고 피부 발치 생기면은 감사하게 알리도록 권장해 주시고 가려움증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천으로 가려운 부위를 부드럽게 톡톡 누리거나 두드리시고 땀나는 활동하지 않게 하시고 목욕은 탕에 오래 가지 말고 샤워로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입니다. 어떤 게 안 되는 걸까요? 2번이겠죠. 샤워는 하시되 목욕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자외선 차단 지수는 30 이상의 제품을 용법대로 2시간마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역할 분담이 이렇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출처는 이렇고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